정치는 머리로 하는 것이다. 중요한 거는 어떤 정치의 감동이 사라진 지가 오래됐거든요. 멋있는 정치인 만난 지 되게 오래됐어요. 이철희 소장님 그 출마 선언에서 제 어릴 적 꿈이 정치가 바뀌어야 보통 사람들의 삶이 바뀐다고 제가 믿어왔기 때문에 한 번은 제한 없이 그런 꿈에 도전해보는 게 필요하다 싶어서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고요. 정치는 머리로 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머리로 하는 것이다. 이 머리라는 게 뭐냐면 차가운 이성으로 정치를 해서 문제를 풀어내는 네. 정치를 하고 싶다. 정도전이 되고 싶다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난세니까 정도전이 역할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런 점에서 한번 붙어보자. 어쨌든 나쁜 놈은 안 되겠습니다. 앞으로 청년들이 정치의식을 고양시킬 수 있을 만한 뉴파티 위원회 전략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핵심은 인적 쇄신이지 않느냐. 인적 쇄신의 기준? 사실은 물갈이는 시작이 된 거죠. 왜냐하면 평가위원회가 이미 그 활동을 끝내놨잖아요. 네. 그럼 하위 20%는 자연적으로 배제하게끔 예. 당원 단계에 못이 박혀 있잖아요. 그렇죠. 인적 쇄신에 칼바람이 분다 이렇게. 여파티위원회가 정풍운동하는 거 아니냐 이랬더니 청풍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청풍? 네, 맑은 바람. 당에 새로운 기운을 집어넣고 그 새로운 기운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뭔가 변화가 모색이 되고 네. 아름다운 퇴장이라는 건 또 저는 좋다고 보거든요. 좀 한번 봐주세요. 다가오는 총선에서 양측을 통합하기로 합의하면서 새로 만들어지는 정당으로서 국민의 여망에 맞는 범야권 전략협의체 구성에 적극 공감하고 국민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함께 최선을 다하기로 하였다. 안천 대 문심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런 구도가 선거에 실제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구도만 놓고 보면 여당이 전전긍긍해야 될 선거거든요. 경제 성과 아무것도 없잖아요. 네. 남북관계도 성과 없죠. 외교도 뭐 그 잘했다가는 외교도 흔들리고 있잖아요. 내놓을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선거면 다른 나라에서 치르는 선거면 이거는 필히 여당이 필패하는 선거거든요. 네. 여소야대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구도만 놓고 보면 그렇다 이거죠. 야당이 얼마나 정신 차리고 하느냐, 야권이 얼마나 정신 차리고 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지. 네. 지금은 야권 정치인들 또는 진보를 표방한 정치인들이 그야말로 정치력을 보여야 되겠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연대 없이 가능하냐? 네. 이게 연대라는 게 연합 정치 또는 뭐 선거 연대라는 거를 전 세계 모든 진보는 연합 정치라는 네. 거를 써요. 쌍용하는 전략이거든요. 네. 현재급 연대, 현실에서 연대가 왜 필요한지를 잘 설명해내서 네. 그것이 공감을 얻는다면 이게 설득력이 있는 거고, 그거는 뭐 안철수 아니라 안철수 하랩이라도 따라와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런 요구가 나올 수 있게끔 보여주느냐, 이게 저는 관건이라고 보는 거고요. 진보가 정치적으로 유능할 때 그 네. 사회가 좋은 사회로 바뀌었다는 거는 경험적으로 확인된 사실이잖아요. 그 복지국가들이 그렇잖아요. 네. 그런 점에서 우리도 진보가 정치적으로 유능해지는 과정에 있다. 무상급식에 환호했던 것처럼 또 보편적 복지에 환호하는 것처럼 진보 의제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정치권은 엉뚱한 데서 너무 심하게 좀 싸우고 있는 거 아닐까. 네. 광주에 사는 저소득자와 대구에 사는 저소득자, 월 200만 원도 채 안 되는 저소득자가 네. 왜 다른 투표를 해야 됩니까? 우리가 투표 정책 교과서에서 보면 이분은 같은 투표를 해야 되거든요. 누군가 이걸 자꾸 이렇게 다른 투표를 하게끔 유도한다면 한쪽은 영남 정당을 찍고 한쪽은 호남 정당을 찍게 만드는 이것이 과연 그분들이 얼마나 실익이 있는 선택이었느냐를 놓고 보면 허망한 거잖아요. 별로 네. 실익이 없거든요. 네. 어떤 지역을 기준으로 정치하지 말고요. 그 지역의 약자들, 다수를 차지하는 약자들을 위한 정치를 하면 지역주의 이 프레임은 깨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번엔 어떻게 좀 그런 게 바뀔 수 있다고 보십니까? 다행히 전 세계 메이저 정당으로 성장한 진보 정당들을 보니 네. 사회 경제적인 프레임으로 승부를 걸었을 때 효과를 보더라. 네. 우리도 2010년 지방선거 때 무상급식이라는 거 가지고 그렇습니다. 천안함 사태를 받아치니까 네. 싸움이 되지 않냐. 맞습니다. 정작 중요한 의제들을 다 놓치고 있어요. 우리 결국엔 다 새누리당 원하는 방향대로 그렇죠. 다 귀결이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회경제적 의제를 가지고 세게 한번 붙어볼 만하다. 이번 선거의 주된 이슈는 사회경제적 의제다. 이렇게 보시는 그럼요. 거죠. 지금 이미 전당이 형성돼 있어요. 박원순 서울시장, 네. 이재명 성남시장, 네.
청년 배당, 청년 수당 문제 가지고 세게 좀 붙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누리과정 갖고 좀 싸우고 있어요. 싸우고 있죠. 그러니까 교육과 청년 이쪽에서 복지 이슈들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고 네. 많은 사람들이 그게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네. 지금 야권의 정당 쪽만 이걸 안 하고 있어요. 현장에 뿌리내고 있는 단체장들이 풀어내고 있는 이 싸움을 주요 싸움으로 만들어내면 돼요. 당이 네. 어느 정당이든 국민의당이든 더민주든 이 쟁점을 가지고 제대로 붙어보자라고 하면 네. 자연스럽게 연대도 되는 거죠. 근데 왜 이런 싸움을 안 하고 네. 엉뚱한 데 가서 지금 엉뚱한 데 드잡이하고 있는 거예요. 네. 어쨌든 국민들은 트리도 모델이나 오바마 모델을 보면서 아 우리도 좀 저런 정치인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그때의 감동은 결과로서의 감동이잖아요. 결과로서의 감동이죠. 그렇죠. 뭔가를 해냈을 때의 그렇죠. 네. 감동인데 그런 거를 기대하기 되게 어려운 조건이 돼서 선거 잘해서 말씀드리고 감동을 좀 주고 싶죠. 정말 기적처럼 여소 아이들을 만들어냈다 그러면 그 자체가 얼마나 감동이겠습니까? 그럼요. 그렇게 그 결과가 주는 감동이 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 눈물을 흘릴 거라고 생각해요. 그 결과에 그렇죠. 예. 얼마나 이게 좀 시달리고 있습니까? 맨날 호통이나 받고 대한민국에서 국민 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요. 맨날 당하고. 그러니까 교무실에 끌려가는 화장실 청소해야 되는 그런 거죠.